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개천절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충장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더군요. 아마 구경 가신 분들은 약간은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뒤로 하고 오늘도 저희는 정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곤욕스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 치르고 있습니다. 곤혹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습니까? 만찬이 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 간에. 그곳에서 한동훈 대표는 빠지고 우리는 하나다를 외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요 제가 볼 때는 비상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배제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주로 어쨌든 국정감사도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일종의 이제 거부권을 오늘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국회에서 또 이제 재의결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것에 관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호흡을 맞추기 위한 그런 이제 자리였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그렇게 보여주기를 바라는 이제 용산의 해석이고,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그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한동훈 대표는 왜 뺐지 하는 물음은 다수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로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끝까지 저렇게 배제할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특검법에 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제 있었죠. 그리고 재의결 내일 있을 예정 아닙니까, 본장님? 그러니까 지금 확정한 내일로 보여집니다. 내일로 그래요? 보여지고, 사실 특검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2요구권이 넘어온 과정에 대한 여당의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라고 얘기하지만,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처음에 이제 상견례식으로 했다고 하는 이른바 국정 운영 세력의 두 축,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지도부 간의 만찬에서는 화기애애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협량한 모습을 대통령실이 보여줬고, 그 뒤에 언론의 뒤에 숨어서 관계자라 고위 관계자 하는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 그냥 드러나 버리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일련의 한 일주일간의 과정이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 체제를 탐탁치 않아 하는 걸 떠나서, 그걸 넘어서서 뭔가 다른 걸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들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저러다 보니 국정 운영 세력이 저렇게 삐걱삐걱 대고 하나의 모습들을 못 내는 모습들이 결국은 이 다음 주에 이제 국정감사와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하나둘씩 실체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동훈의 시간들이 또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독대를 안 해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금 요청을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할 건가도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바람을 이렇게 충족시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즉 사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의료대랑 관련해서도 전환이 필요하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용산의 기조하고는 정면으로 이렇게 좀 대립하는 거거든요. 아직 의견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를 이제 좀 어찌 보면은 직접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국면이 좀 지속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런 국면이 지속되면은 사실은 다 용산이건 우리 어떤 당이건 다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산이나 국민의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이제 불안해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내일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신 거에 대한 표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물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도 나오던데, 사실입니다. 그 상황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이제 뭐 이거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 의혹이 나오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이후에 다시 특검법들을 만들어서 갈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점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인데 이 대표를 중심으로 힘이 안 몰리고 있고 또 견제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 견제를 넘어서 네. 이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한동훈 대표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당내 경선을 같이 했던 뭐 나경원 의원들의 주장도 막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10월 이후에 결국은 집권여당 내부에 굉장한 정도의 파열음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내일 표결 그 자체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일은 뭐 어쨌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동안 무르익지 않았다가 그 과정 국정감사를 통해서 만약에 분출되는 내용들이 구체화된 내용들이 한두 개가 더 나오고 국민들의 여론들이 다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의 어떤 빌미로 이렇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일단 내일 표결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그냥 그 예측이 가능해요. 일단 내일 표결에서 그 국민의힘에서 그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또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디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 자체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너무 네. 일방적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더 나은 이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지금 주어진 거 가지고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수로 한번 밀어붙이는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되는 국면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사이를 꼭 조명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그 때문에 이제 한 대표가 당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 또한 왜 그러냐 지금. 오늘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뭐 친하지 않다 이렇게만 네. 나왔고 이제 그 우리는 모른다 뭐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윤 부부와는 관계가 없다. 인수위를 지내서 이렇게. 대통령 임기와 더불어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네. 또 근무하고 출마하고 나서는 지금 서울보증이라는 연봉이 꽤 한 3억 가까이 되는 네. 그런 곳에 본인이 선택해서 갔다고 본인이 또 얘기했잖아요. 네. 뭐 그런 자리에 그냥 간 게 아니라 뭔가 뒷배가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요직으로 꼽히는 그런 공공기관에 딱 낙하산처럼 내려가셔서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 그냥 이분이 혼자 이렇게 허세 부리면서 돌아다니시는 정치 낭인이 아니라 뭔가 탄탄한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뒷받침이 있는 그런 분의 움직임으로 보여지는데 이 분이 11개월 동안 한 기자와 나눈 내용이 네. 굉장히 일관성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를 일종의 저는 살다가 공격 사주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발 사주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한 사람이 고발 사주도 하고 공격 사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뭔가 메신저로 활동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대목들이 있고 또 이분이 이철규 당시 공관위원과 네. 뭔가 끈끈하게 정보가 오고 가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고 그래서 네.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고 네. 집권여당 내부에 아주 그냥 그 중에 궁중암투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고 네. 이게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더 확산될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결론부터 지금 말씀드리면 네. 예, 요건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용산에서 오늘 대처를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김대남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사람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자가 버젓이 용산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으며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사실은 지금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뜨렸던 일종의 그런 이제 그 몰카와 공작 기획을 했던 그 기자
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희덕거리면서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버젓이 벌였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게 하는지도 잘 몰랐다는 거고, 제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그리고 이거 나서도 이건 정말로 이건 무조건 사과하고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처를 해야 될 상황에서 너무 안이하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네, 아직까지 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은 이제 정황상 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 추측을 하고 있는 근데 이제 중인데. 하나 확인된 것은 네. 그 김대남 씨가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랑 그 한동훈 대표의 당무와 관련돼서 비위 사실이 있는 것들을 제보를 하고 네. 그거를 기사화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사화한 다음 날 원희룡 당시에 그 당대표 경선 후보가 그걸 활용해서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황을 보면 그냥 공작 예비 음모가 아니라 공작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공작을 사주했고 예. 공격을 사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분이 나경원 당시 경선 후보의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이었고 네. 그 이후에 이분이 공공기관에 취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엉터리 같은 사람의 불장난이 아니라 이거는 좀 더 깊게 좀가 수사를 해보거나 네. 뭔가 조사를 해보면 예. 실체의 본질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 당에서도 사실은 저로 중대하게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조사를 감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탈당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탈당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탈당한 건 본인의 아니 의견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전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바로 즉각 지시를 했거든요. 바로 이렇게 조사하고 만약에 범법 행위가 있으면 고발 조치하고 예.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엄정하게 이것은 그래서 저는 진상규명해야 될 대통령실이 상황이다. 이렇게 오늘 봅니다. 그 입장 예. 자료를 내신 대변인 명의로 입장 자료를 내셨는데 꼬리 잘리기고 나는 모른다. 네. 이제 이런 정도로만 지금 꼬리 잘리기 하신 거거든요. 명태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아직 없고 네. 이 김대남에 대해서는 우리 잘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김대남 씨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대통령과 단독으로 찍은 투샷 사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모른다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찍은 사진이 있다고 왜 어떻게 모르는 사이냐라고 공격했었지 그거 이제 않습니까? 아니, 명태균은 모르고 했으니까 그건 명태는 성립이 안다고 안 하는 된다니까요. 안철수 씨의 주장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여튼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행정관직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선임 행정관이면요. 예. 한 50명도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고, 이건 무조건 저는 이게 잘못한 겁니다. 예, 그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김대남 전 행정관이 시민단체회를 내세워서 MBC를 또 고발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것도 본인이 했다고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어쩌면 전형적인 이제 그 출세 기회주의자인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침투라고 할까요? 저는 이런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길을 쓰고 이제 캠프 조직이 들어와 가지고 온갖 수단 방법을 이렇게 동원해서 행정관까지 이제 돼가지고 이제 본인이 처음에는 용인에 공천 받아가지고 가려고 또 작업들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다 사다리 빚어진 건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총선에서 본인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 못하니까 전당대회에 또 이제 본인이 또 기회를 찾아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개연성이 있어요. 네. 그 공로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건 저의 이제 주관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객관. 그러나 맥락으로 보면은 바로 며칠 안 돼 가지고 서울 보증보험에 그것도 상근 감사를 하고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돼야 되고, 범죄 행위가 있다면 저는 정확하게 규명되고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죠. 네네. 네, 출석을 해가지고 뭔가 또 밝혀내겠죠. 아니 그 안에 당 정이 이런 거에서는 빨리 그분이 그 자리에서 빨리 물러나게끔 하고 네. 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도 그랬어요. 아직 자리는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찍어서 무슨 갔다고 한 그 말씀인가, 자리를 아직 제가 유지를 하고 이게 있는 거군요. 대충 우리 원장님도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저 솔직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걸린 겁니다. 이거 참 대책 없이 참 일반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싶습니다. 아, 이렇게 뭔가를 좀 도와주고 이렇게 큰 자리로 가고 이게 정치인 건가? 사실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런 그 고발을 사주하고 이런 분들이 다 그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근무했던 분들이 다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네. 특히 시민단체라는 일종의 괴뢰 단체인데 네.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선 캠프 때 활동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시민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또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축사를 가고 거기를 마치 실제로 지휘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MBC 박성재 사장을 고발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이제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나 의심스러운 대목이 너무 많아서 네. 이거는 저는 뭐 당무감사 이런 게 하실 게 아니라 빨리 수사 요구하시고 아니,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네. 사법적인 처리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게 과거에도 다 드러났고 사법 처리도 다 받았고 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순간의 욕심입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네. 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다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나는 내 권력을 주변을 앞세워서 모든 걸 피해갈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명수 기자와 같은 훌륭한 언론인을 만나서 11개월 동안 자복을 하게 되는 자기의 범죄를 고해성사하듯이 자복하게 되는 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서 또 내일 저희글까지 밟는다는데 제가 볼 때는 명백히 과잉 마녀사냥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이렇게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뭐냐면 어떻게 이런 허접한 자들이 좀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런 허접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활개를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열어줬느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사실 이것에 대한 저는 그 우려가 좀 심각한 겁니다. 훌륭한 인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이런 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휘둘리다 보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같은 이런 사건도 이렇게 네. 자꾸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빌미를 주고 벌어진 일이 또 하나는 이런 분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바람보다도 먼저 눕고 이게 충성 경쟁일지 실제로 내부에 도도에 흐르고 있는 마그마와 같은 뭔가가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하면 좋아할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행동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았다라는 거.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불법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보면. 지적하신 대목이 참 아픈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윤 대통령님께 지금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지금 용산부터 반성하고 개편해야 된다. 저는 이게 그래도 아프지만은 윤 시작이 돼야 된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모 신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부인에게. 네, 그 말씀을 하셨다 했고. 아무튼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양형 기준표상의 가장 최고인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려니 한다고 합니다. 워낙에 최고형을 자꾸 구형을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래도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뭐 선거법 관련돼서도 2년형을 구형했는데 사실 인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비위 돈이나 여러 가지 공직을 활용해서 선거를 하거나 그 굉장히 양형 기준에서 엄벌을 쳐야 되는 그런 선거법의 문제가 아니라 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너의 인식을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검찰이 그건 엄격한 엄연한 그거는 그 권한을 남용한 저는 구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례적이라고 하더군요. 그것까지 연관해서 이 위증교사 문제도 사실은 그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찰이 기소를 해서 2018년 그 경기도지사 선거 시절에 그걸 가지고 이제 기소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사실을 얘기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했는데 최초의 그 증인이라는 사람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검찰에서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그 태도가 돌변하고 입장이 바뀌고 그냥 나는 이재명 그 당시에 경기지사가 회유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술이 나와서 이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30분 통화 내역이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를 다 올리셨더군요. 네, 들어보면 이제 이거는 뭐 논박의 여지가 있다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다만 이게 그러면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진술로 인해서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지사 시절에
무죄를 받은 거냐. 그 무죄 판결문을 보면 사실은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언급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별건으로 검찰이 김진성 씨를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 다른 용건으로 수사하는 과정에 그것들을 찾아내가지고 별건 수사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3년을 한 것은 너무 과하고 저는 뭐 다음 달에 이 결과가 이제 재판부에서 1심 결과가 나오겠지만 관건은 결국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을 맞느냐. 그리고 이 위준규 사건은 벌금형이 아니라 과연 금고 이상의 형을 과연 1심에서 내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고 대응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이 네. 대목에서 그래도 조금 엄밀하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기 법상으로 네. 그러니까 위중교사의 최고형은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근데 이제 왜 3년 얘기가 나왔냐면은 법상으로는 이제 5년까지 가능한데 그동안의 관행은 3년 정도가 최고였다. 이런 의미에서 최고라는 거지. 네. 법적으로는 명백히 5년인 거고요. 그러니까 많이 최고형은 하면 아니고 5년도 할 수 있었었다. 5년도 할 수 있었는데 3년으로 한 거고요.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그래도 이제 네, 발언을 알겠습니다. 잡아야죠. 알고서. 근데 요 대목에서 제가 볼 때는 위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심각한 건 그걸 교사했다라는 그게 합쳐서 이제 워낙 죄질이 지금 이렇게 악질이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기만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중하게 그 구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30분 그걸 들어봤는데 이건 이제 진영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예정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어떤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특별히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던 다수의 국민들은 위중교사라고 이렇게 인식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11개, 12개 건 중에서도 요 위중교사건이 매우 크리티컬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전면적인 대국민 선동전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걸 올렸다는 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이래서 법원의 이건 유죄 판결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근데 나오느냐가 유죄 판결 가능성이 그래서 법률가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편견 없이 보는 측면들은 이거 뭐 부인할 수가 없다. 아시지만은 그 전에 판사가 그 구속은 안 했지만은 적어도 이 위중교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소명된다. 이건 명확하게 그 전에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에서는 일정한 정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유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건 분명한 것 결국은 같아요. 재판에 이 위증 교사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재판 결과에 판결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양형 기준이 이제 될 것이고 과거에 이 위증교사 관련된 건들에 양형됐던 이제 통계들을 좀 보니까 뭐 벌금형도 제법 있고 네. 25%에 30% 가까이 되고 물론 뭐 100만 원 이하면 괜찮은 거죠?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네. 양형 기준을 보니까 네. 이제 아주 뭐 100만 원대가 아니고 보통 1,000만 원 뭐 이하의 그 벌금들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최고 한도가 1,000만 원이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사안이 과연 재판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위중교사로 볼 거냐 아니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분 김진성이라는 분이 그 전에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당 계열의 성남시장의 비서를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비서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본인이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그 30분의 통화 내용을 보면 사실만을 얘기해달라 기억나고 사실만을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한 12번 정도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막연하게 그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여러 번 해본 법조인 출신인데 네. 설령 그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는 100번 양보해서 이것들을 재판부가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게 재판 자체 이 당시 2018년 그 당시에 선거법 위반 관련된 재판 과정에 무죄를 받는 과정에 결정적인 어떤 진술의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상식선에서 저는 1심 재판부가 판단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녹취록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냥 이건 뭐 이렇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이에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면 전화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아시지만은 김문기 그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의 이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는데 거기서는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얼마 나간 지 안 되는 사람 김대남 씨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니 위증교사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김문기 처장이면 훨씬 말단의 직원인데 그리고 자기 직할 직원도 아니고 거기에 4번씩이나 도지사가 전화해서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뉘앙스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얼마나 심한 압박을 박았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가령 위기에 의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한테 만약에 도지사가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직원이 지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 예측을 해서 지금 여사님처럼 그렇게 답변할 수는 그런 건 100번 양보할 수 있지만 이분은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의 비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 정책 생명을 걸고 기분이 어떻게 증언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조작했다, 그거를 교사를 했다 하기에는 너무나 그건 과한 해석이고 아니 증거를 조작하기 그리고 위해서 보내줬잖아요. 첫 번째 그 재판 과정에 진술할 때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어느 순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고 이상하게 대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진술을 번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재판 과정에 충분히 좀 반영이 돼서 2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히 예측해 봅니다.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근데 11월에 나올 수 있을지 좀 더 늦춰질지는 되어지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11월 25일 날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도 이제 받고 이제 아는 분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안다는 게 사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 이분 같은 너무 팩트가 분명해가지고 법원에서도 이건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존중해야 된다. 저도 예를 들면 제 의견을 아까 얘기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모두가 적어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설사 저는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 아닌데 하지만은 저는 그걸 존중하는 이게 저는 민주공화국의 시민된 자세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과한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 편입니다. 안 받아들일 것이거든요.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네, 최영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골 당협위원장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